영화 이야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2부 함께합니다. 이로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뭐 일본 영화 개방 이런 얘기까지 하고 기타노 타케시 팬이신 것도 그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지금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감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송강호랑 같이 영화도 만들었고 네, 네, 그 네. 정도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영화계뿐만 아니라 팬들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감독이죠.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본의 여러 이렇게 문화적인 이제 좀 우수성 이런 것들을 리스펙하기도 하지만 또 정서적으로는 또 약간 또 반감이 드는 면들도 있죠. 있는데 예, 예. 근데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친한국 그러니까 경험, 영화를 네. 보면 일본적이라고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걸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제 짝꿍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컨텐츠를 볼 때 그 일본 여자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호들갑스러우니 막 이런 캐릭터로 맞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슬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감독에는 그런 게 작품에서는 없어. 이제 그런 게 없고 한 인물 다 이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납작하게 눌리는 경우가 잘 없죠, 캐릭터들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기타노 다케시 영화는 약간 일본적이야.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예, 구도가 예, 조금 맞아요. 이렇게 있고 색깔이 좀 강하죠. 맞아. 그래서 그런 정서가 네. 한국하고 좀 통해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리 이로운 선생님은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 가족 이야기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만국 공통으로 이렇게 공감하기 좋은 컨텐츠잖아요, 테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긴 해요. 네. 가족을 여러 방면에서 그죠? 여러 네. 가지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네. 가족 얘기고 네, 맞아요. 어느 가족도 가족 얘기, 아무도 모른다도 가족 얘기고 네. 아이들의 얘기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엄마, 아빠, 아이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 이런 전형적인 가족의 구성보다는 아니죠. 예. 뭐 편모 가정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조손 가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핏줄이 아닌 다른 또 대한 그게 가족의 어느 가족, 형태도 그게 어느 네, 가족, 맞아요. 예, 이렇게 대한 가족. 네, 그 원어는 좀도둑 가족인데 네, 그렇죠. 원체는 이제 이렇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그 가족 네,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거는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그럼 영화죠.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맞아요. 낳은 딸을 맞아요. 데리고 네, 그 자매로 이렇게 자매로 받아들여서 같이 굉장히 살아가는 우애 있게 얘기, 지내잖아요. 그런 그죠? 얘기고. 네. 우리가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막 배달은 이렇게 형제에게 갖는 우리나라엔 좀 그냥 그런 컨텐츠도 많고 일본도 좀 고전적인 작품에서는 그런 게 좀 핏줄 이런 게 강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 안에서는 오히려 친가족은 오히려 서로를 더 상처 주게 하는 그런 걸 더 많이 조명하고 이렇게 핏줄이 섞이진 않았지만 남들은 알 수 없는 끈끈함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 유사 가족 또 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클린트 이스트 감독의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네. 약간 그런 보셨어요? 네, 그것도 봤어요. 약간 클린트 이스트들은 딸한테 버림받은 네. 아빠, 네. 그 힐러리 복선, 스윙크는 복싱하는 여자애는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 이 둘이 네. 부녀의 감정을 느끼는 맞아요. 약간 유사 가족 네. 그런 것들에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부장적인 가족에 커서 좀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갈증이 있나?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감독이 쓴 책이 있거든요. 네. 되게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랑받았던 책이 영화를 쓰면서 생각한 것이라는 이제 영화 자서전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감독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게는 이것이 홈 드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가족이니까 들키기 싫다거나 가족이니까 모른다와 같은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가족 얘기하니까요. 네. 기타노 다케시 얘기 한번 네, 할게요. 네. 기타노 다케시가 어느 인터뷰에서 네. 가족이란 네. 남들이 보지 않으면 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은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네. 명언을 남기신 분이 네, 그분이셨군요. 네, 기타노 다케시. 저도 그 네. 언어는 그 문구는 아는데 네. 출처를 오늘 알았네요. 네,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족이 이제 제일이고 가족이 이제 뭐 그러니까 가장 뭔가- 우선순위고 이제 그렇죠. 이것은 익숙한데 사실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니까 들키기 싫은 게 있고 제일 안 알리고 싶은 어떤 이제 최후의 이렇게 가족만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비밀이 이제 제각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걸 나누면서 또 다른 이제 교감을 나누고 이제 이런 것이 이 감독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족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우애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너무 강한 압박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네.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균열을 섬세하게 보여준 거에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동화가 되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가족 자체를 그린 영화에서도 맞아 저렇게 가족이 무심코 던진 저런 말에 이렇게 상처받지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예요. 너무 명작이죠. 네. 네, 봐도 재밌어요. 그 태어날 때 아기가 바뀐 두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아들이 바뀌어가지고 각자 이렇게 키우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8살쯤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학교를 보내면서 서로 바뀌었다는 바뀐 사실을 걸 알게 알게 돼서 되죠. 네. 서로 아이를 바꿔서 이제 하면서 겪는 네. 어떤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되게 그쵸. 자유분방 아버지와 되게 능력 있는 엄격한. 엄격한 아버지. 네. 그 엄격한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나를 투영한 거예요. 거기 이입을 많이 하셨군요. 네. 나도 내 딸한테 저렇게 하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영화. 네, 그렇군요. 네. 이 작품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챙겨 보시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그 네. 영화 한번 보면 진짜 좋을 것 네,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추천드립니다. 네, 예, 예.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안 얘기한 게 배우들 또 훌륭해요. 아역 배우들도 훌륭하지만 네. 조연 어른 배우들도 훌륭했죠 이 영화에서. 네. 이 안도 사쿠라 배우 같은 경우는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에서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이 작품에서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게 이제 극 엄마죠, 초반을 엄마. 사오리 역을 맡았는데 이 극 초반을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이제 그렇죠. 그 관객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그 본인에게 이렇게 몰입시켜서 그렇죠. 일부에 딱 나오니까 사실 네. 이 사람이 주인공처럼 느껴졌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꼭 이 배우가 해줬으면 해서 그래요. 네, 이 안도 사쿠라는 사실 이 작품 촬영 기간 당시에는 이제 본인 육아 문제도 있고 해서 연기 활동을 이렇게 안 왕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진 했는데. 않고 좀 쉬어가던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감독의 꼭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멋진 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호리 선생님 2부의 주인공.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배우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 배우는 잘 몰라요. 네, 보니까 이 사카모토 유지 작가 각본가의 그 많은 드라마에 이제 이분의 페르소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나. 네. 일본 드라마에 많이 나온 분이구나. 네. 예. 그래서 영화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은 원래 좀 이런 찌질한 캐릭터 좀 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도 사쿠라는 고레다 히로까지의 페르소나고. 네, 최근에 좀 이 같이 작업을 호리 많이 선생은 네. 사카모토 유지의 페르소나네. 네, 맞아요. 네. 그 페르소나 얘기하니까 말인데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페르소나 하면 가장 유명했던 이제 그 배우가 그 키키키린이라는 그렇죠. 이제 할머니 배우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타계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가족에
영화에 꼭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이렇게 인물로 나와서 아주 묵직한 이제 캐릭터를 보여주셨었는데 네.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나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얼굴을 저는 발견을 교장 했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작품에서 처음 본 저는 배우였는데 가장 이 사람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마스크부터 일단은 그렇죠. 너무 그 새롭고 무표정한 듯한 그 표정. 네, 사실 너무 미인인데 너무 차갑게 이렇게 진짜 얼굴색이 그러니까 온도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얼굴로 어. 첫 등장을 해서 이 작품에서 이렇게 비중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장면에 그 키 역할을 해준 그 아주 냉철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그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냉철한 아무 감정 없는 네. 그 약간 이 사람이 괴물일까? 괴물 중에 우두머리, 이 같은 학교라는 괴물의 괴물의 우두머리처럼 네. 느껴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맞아요. 사연을 듣잖아. 자기가 네. 운전하다가 이제 소녀딸을 네, 쳐서 네. 사망케 한. 네, 처음 이제 사오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무표정한 것은 저 교장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손녀가 사고로 죽어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오리도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또 화를 못 내겠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2부에 보면 굉장히 기묘한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네. 이거는 이제 호리 선생이 목격한 이제 호리 선생의 시점에서 사진 나오는데 이렇게. 맞아요. 그 손녀 딸과 그 함께 찍은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엄마가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오리가 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연출하는 그래서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그래서? 지금 방금 손녀 잃은 할머니야. 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엄마가 들어와서 여기 앉았을 때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호리 선생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섬뜩해하고 관객들도 무슨 저런 그래 사람이 이거 괴물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우리도 함께 느꼈던 그 일말의 동정심이 그 장면에서 싹 사라지고 또 마트에서 이렇게 애 발 걸려서 넘어뜨리는 어떤 거. 여자애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발을 걸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기묘한 이제 씬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네. 이제 그 남자 어린애한테 관악기 부는 거 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 홀은 연주하는. 그때고 그다음에 이제 비 맞는 장면. 네, 여기서는 또 저 사람 가슴 속에는 맞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그 고통을 이렇게 안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 얼굴에서 그걸 드러내면서 연기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와 진짜 괴물 같은 배우다. 맞아요. 와, 그 이 감독도 배우. 그런 표현을 훌륭하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괴물이 어딨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배우들은 좀 괴물 같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괴물은 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 아까 완전히 사라졌던 그 일말의 그 흔적도 남기죠. 다 사라졌던 그 동정심과 연민이 그 마지막 부분에 야, 저 사람 맞아요. 가슴은 다시. 진짜 다 무너지는 다 억장이 무너져 있겠구나. 우리가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누구한테 그런 말도 아픔. 못하고 이제 그 슬픔을 아는 채로 그리고 그 죄스러움을 그 고통을 아는 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인간의 이제 어떤 최고의 연극 같아 이 네. 교장 선생님. 다나카 유코. 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얼굴이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한 경력의 그 그렇다고 내공이 하더라고요. 있는 예, 예. 이제 배우였고요. 제가 아까 그 마더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 일본 드라마 마더에서 이 배우가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보영이 연기한 그 여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이혜영 배우가 그래요? 나왔거든요. 근데 그 롤을 이제 이 배우가 이제 맡았더라고요. 이혜영하고 이 다나카 유코하고는 이미지가 좀 많이 이미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예, 예. 이걸 알고 나니까 과연 이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어떨까 또 한번 찾아보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어린 아이들, 네. 두 어린 아이들도 연기가 훌륭했죠. 네, 그 구로카와 소야라는 배우가 이제 미나토를 맡았고 히라기 히나타라는 배우가 이제 요리 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 또래 아이들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은 이렇게 병이라고 나는 병을 가졌다라고 그대로 믿고 괴로워하는 이제 아이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세상에 들킬까봐 굉장히 왜곡된 행동을 하는 이제 인물로 또 미나토가 또 나오는데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해준 배우가 구로카와 소야입니다.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 그렇게 필모그래피가 많지 않으니까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네, 이영화는 이게 첫 작품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결국 이 영화에 우리가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결국 이 영화는 3부가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죠? 네, 네, 이 맞아요. 두 아이들의 시선, 네, 네, 두 아이들의 우정과 사랑, 네, 둘 다 상처 있는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미나토는 아빠를 잃은 아픔에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아이고. 네, 그 사실 이렇게 그 사오리라는 엄마는 그 딱 겉보기에는 아들한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이렇게 엄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에 의심이 없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네. 얘가 가정 이룰 때까지 너를 꼭 지키겠다고 네. 아빠한테 약속했어. 네, 책임감도 있고 이렇게 엄마 도리를 다하는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히려 이 너무 강력한 이 믿음 뒤 이면에 이 아이가 엄마 자신도 모르게 했던 말과 행동이 이 아들에게는 굉장한 상처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제 일례로 과도한 평범성을 이렇게 그 요구하는 거죠 아이에게. 이렇게 너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자라서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속에 그런 번민을 가지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그 말이 너무 거북해서 막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제 이런 그렇죠. 장면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요리는 네. 폭력적인 아버지 네. 친부 가정이고 여기는 네. 모자 가정이고 이건 네. 그 부자 가정인 거죠. 네, 네. 아빠만 있고 엄마만 있고. 네, 네. 이 근데 이 아빠가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적이고. 언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너는 병에 걸렸고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길 수 있고 너의 뇌는 돼지의 뇌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아무 저항 없이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채 이제 굉장히 이렇게 피폐하게 근데 겉모습만으로는 이제 굉장히 또 천진난만 무해한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죠. 네, 너무 슬픈 캐릭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아이의 사랑과 우정이 네. 이제 영화의 끝인데 네, 그럼 괴물이란 네. 제목은 왜 붙였을까?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뭐 송강호 배우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괴물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괴물이다. 괴물일 수 있겠다 이제 어.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이렇게 나는 절대 괴물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나오는 캐릭터 그리고 관객 한 사람도 괴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 2부가 네, 엄마와 선생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리고 3부에서 보면 다 우리가 오해했잖아요. 사람들을. 네, 네, 맞아요. 교사 선생 오해고 다 네. 오해했잖아요. 네, 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괴물로 만들고 우리가 괴물을 계속 찾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에서 누군가는 나쁜 놈이 있을 거야. 네, 네, 맞아요. 라고 보는 그 시각.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괴물이고 우리가 그렇게 괴물을 창조해내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이 둘의 이제 아이 둘의 우정과 이 둘만이 서로를 위안해 주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 보면서 이 둘의 약간 여기서 동성애적인 그것도 약간 코드가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위안 받는데 이 둘의 위안을 제대로 사회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둘을 괴물로 만드는 이 사회의 네, 시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괴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더라고요. 저도 예.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참 보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어떤 유튜브에 이런 리뷰를 단 분이 있는데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악하거나 그쵸. 그렇게 착하거나 하지 않다. 다 복잡하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좀 납작하게 보고 단편만 보려고 하는 빨리 경향이 정답을 있죠. 해서 네. 재단하려고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 맞아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너는
정상이 아니야라고 네. 말하는 그 시선이 네. 괴물을 만들어내고 네가 그 괴물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오해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렇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고민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그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면 이렇게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를 만들며 생각한 것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거나 일상을 비평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훌륭하네. 네, 저 예. 역시도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다르게 봐야 될 세상이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깊이 헤아려야 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좀 고민을 하게 해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론 선생님과 영화 이야기하고 저기 조태현 선생님과 책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이 코너에서 좀 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책과 영화를 통해서 네, 우리의 일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네, 좀 네.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네.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네, 네. 이게 우리 프로그램의 테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보람이 있겠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로운 영화 선생님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함께했습니다. 네.